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노gem입니다. 뭐 1학기 때는 야구 수업을 해서 잘 알겠지만은 2학기 때는 이제 내가 이제 경찰학하고 수사 과목을 맡았습니다. 뭐 작년에도 경찰을 했고 수사도 했지만은 올해도 역시 경찰학하고 수사를 맡았는데 경찰학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 다 수업을 올렸는데 수사는 이게 뭐 올린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뭐 내가 두 번이나 물어보고 해서 겨우 이제 경찰학을 올렸고 오늘 수사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올린 절차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 자주 해본 게 아니라서. 작년에 우리 대학에 자체 학사 운영 시스템을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구글에 있는 클래스룸이라는 어떤 사이트에 특별히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올리려니까 조금 복잡했어요. 근데 원래 막상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쉬운데 뭐든지 새로운 걸 완전히 알기 전까지 어려운 법이죠.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원래 그저께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에 대해서 학생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사 또는 수사 과목을 제가 맡았는데 이 수사 과목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 수사 과목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면 지금 현재 경찰행정학과 준말이 경행이죠. 경찰행정학과 경채순경시험 과목, 경채는 경력시험이에요. 옛날에는 경행특제를 했는데 지금은 경행경채라 불러요. 경행경채순경시험 과목이 현재 형법, 형소법, 경찰학, 수사행정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찰행정학과인데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인데 수사 과목이 순경시험 과목이 들어있다. 5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수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순경을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꿈 중에 상당수 학생들의 꿈이죠. 물론 뭐 공사공단 대기업 가면 좋겠지만 또 그 외에도 공무원 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된 생활도 보장되고 또 나중에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들 뭐 공무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경찰 경호 행정학과니까 또 순경을 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과목이 경영경제 순경 시험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2022년도부터는 시험 과목이 개편될 예정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확정될 예정입니다. 요때가 되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이 3과목하고 이 영어하고 4과목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경영경제가. 그래서 수사 과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수사 과목이 중요한데 2022년도가 되면 수사 과목은 아마 이제 순경 모든 시험 과목에서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수사 기법, 수사 수단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비밀 같은 것은 일반인이 알면 좀 곤란한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시험 과목에서 이제 빼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렇게 빼기로 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이제 수사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인데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을 합쳐서 형사법입니다. 그다음에 경찰학, 범죄학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학생들은 범죄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수사 대신에. 그다음에 행정법은 빠지고 영어 시험이 들어오게 되는데 영어 시험은 검정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이 되면 그냥 통과해요. 검정제를 합격하게 되면 검정제 통과하게 되면 실제 시험 과목은 3과목이 되는 거죠. 경영경채는 2022년도부터는. 자, 그렇게 바뀐다고 알아두시고 뭐 여러분도 이제 순경되고 싶어 하지만 올해 내년에 당연 된다는 보장이 없죠. 2022년도부터 될 사람도 있을 거고 내년에 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에 비해서 순경공채, 일반 순경공채 공개 채용 시험의 준말인데 공채는 현재는 한국사 영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형법, 형소법, 경찰학,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선택 과목 3과목입니다. 7과목 중에서 3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시험 치고 있어요. 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그래서 5과목이 시험인데 이것도 2022년도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는 검정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검정시험을 통과해서 몇 점 이상만 되면 시험 안 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부터
헌법과 형사법과 경찰학 이 세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됩니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은 없어집니다. 자, 헌법이 새로 들어왔고 형사법은 형법, 형사법은 그대로 있고 경찰학 그대로입니다. 형법, 형사법, 경찰은 사실은 그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헌법이 들어왔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이 없어진다. 이렇게 2022년도부터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 흐름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언제부터 공부를 할지 언제 합격을 할지 여러분 목표를 잘 정해야 시험 과목도 여러분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정보를 잘 캐치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 과목 올해 내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수사 분야에 오래 근무했는데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관으로서 25년 동안 정도 근무했는데 그 중에서 수사 형사 분야 경력을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이게 수사 분야 경력인데 한 10년 정도 수사 형사 분야에 근무를 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 1계장 오래 근무했고 그 다음에 사단경찰서 수사 형사과장 사상서 수사 형사과장 할 때는 이름은 수사과장인데 형사과장을 같이 했어요. 작은 경찰서는 수사과장 형사과장을 겸합니다. 부산 같으면 뭐 독수리 오영절 해가지고 뭐 중부, 영도, 서부 그 당시에 사상, 강서 이런 데는 수사과장 형사과장을 겸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상 수사 형사과장 할 때는 직원이 106명인가 돼가지고 의령경찰서나 저 경북 영양경찰서 전체 서원의 숫자만큼이나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장을 했고 해운대 형사과장 할 때는 아주 특이한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동물성 마취제를 이용해서 장산역 주변에서 영세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제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적재적소에 형사를 배치해가지고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그걸 검거하고 보니까 성폭행을 한 10몇 건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용케 검거를 했는데 그때 수사팀이 굉장히 잠복을 잘했어요. 추적도 잘했고 그래서 추가 범행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서 형사과장 할 때는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글자인데 무슨 보육원에서 원생들이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이 나이 많은 조금 든 남자애들이 나이 어린 남자애들을 상대로 가지고 성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 제보가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해가지고 일망타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 보육원에서도 이 성 관련 이 남자끼리 폐쇄된 어떤 공간에서 그런 성폭력 범죄가 심각하다는 걸 그때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부경찰서 제가 수사 형사과장을 또 했고 연제경찰서 형사과장 할 때는 여러분 부산에서 유명한 전국 조폭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파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두목의 공갈 사건을 수사했는데 요 수사에 일하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올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사 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고 수사 형사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사 과목 강의할 때 좀 실제 사례를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석 점수가 20%를 차지하는데 출석 점수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수사는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15주 동안 총 30시간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30시간 중에서 8시간 이상 빠지게 되면 0점입니다. 출석 점수 빵점이면서 점수만 0점이 아니고 F 학점 바로 들어가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아무리 잘 쳐도 무조건 빵점이에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어떠한 경우라도 8시간 이상 결석하면 안 되고 1시간 결석하면 19점, 2-3시간 결석하면 18점, 4-5시간 결석하면 17점, 그 다음에 6시간 결석하면 16점, 7시간 결석하면 15점. 이렇게 점수가 결석 일숙 시간에 따라서 차등화되어 있다. 요 시간표 잘 보고 요 계산해가지고 또 잔머리 걸려가지고 수업 빼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젊은 학생들이 너무 잔머리 걸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출석 점수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총론인데 수사는 수사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자, 총론이라는 것은 수사의 개괄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수사의 기초 이론, 수사의 단서, 내사, 그 다음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현장수사, 과학수사, 그 다음에 수사 종결 처분, 수사 행정까지. 여기 수사의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을 총론이라고 부르고
수사 강로는 개별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거 일반인이 알아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 수업에서는 이 수업까지는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지만 가더라도 수사의 어떤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하지 않고 개괄적인 것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 수사, 절도사범 수사, 폭력범 수사, 마약류나 화학물질 사범 수사, 지능범 수사. 이 지능범죄 하는 게 상당히 말이 어렵죠. 지능범죄 수사 과가 있는 데가 있고 지능범죄 수사 팀이 있는 데가 있고 경찰서마다 지능범죄 수사는 검찰로 말하면 특수부입니다. 특수부인데 예를 들면 뭐 기획부동산, 그다음에 뭐 다단계, 뭐 유사수신행위, 뭐 그다음에 뭐 요즘 부동산 뭐 많죠? 부동산 관련 어떤 범죄, 뭐 그다음에 뭐 유사석유 제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주로 지능범죄 수사팀이에요. 그다음 풍속사범 수사, 요거는 뭐 윤락행위, 그다음에 뭐 도박행위 이런 거. 이런 걸 단속하고 특별사범 수사 이런 개별 사범에 대한 어떤 수사 기법을 다루는 것이 바로 수사 강로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 정도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둘째 시간에는 수사의 개념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